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구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 정봉수 목사님 모시고 외국인 채용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외국인 채용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, 우선 채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외국인 채용 관련돼서는 우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관리법 18조에 따라서 반드시 고용 허가를 얻어야지만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고용을 얻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단순기능 근로자, 또 동포 근로자들, 그리고 또 전문직 근로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노동법에 적용되는 이런 근로자들은 다 같이 적용되는데, 특히 단순기능 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외국인 채용을 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기능, 그 다음에 동포, 전문직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우선 채용하는데 각 사업장에서 고용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,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표준 계약서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,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가장 외국인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기능 근로자들 같은 경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왜 채용해야 되는지, 그리고 또 자국인, 내국인을 먼저 채용하기 위한 이런 노력했다는 그런 자료를 줘야지만이 고용 허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노동부에 있는 채용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한 14일 정도 기다렸다가, 그래도 이제 마땅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고용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.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. 그러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내국인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 못했기 때문에, 그러면은 채용할 수 있는 에 대해서 근로자 리스트를 원하는 숫자의 3배수를 회사한테 주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있는 단순기능 근로자들은 채용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.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농축수산업 이런, 그리고 또 동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도 제한적으로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할당된 예를 들어서 한국인 근로자의 수에 비례해서 보통 한 20% 정도 외국인 채용할 수 있는데,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3배수의 어떤 이력서를 회사로 보내줍니다. 그러면 회사에서는 관련된 사람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적게 간 사람을 고르면은 그런 고용센터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출입관리사무소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출입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도 있고, 회사가 이제 만든 또 근로계약서도 있고, 그리고 또 이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정도 사업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가지고 비자 예비 발령해 가지고 사적 발급 인정서라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자료를 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자료를 이제 회사가 받게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,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이제 초청을 해 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초청해 온 이 근로자가 이제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시설에서 약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. 교육
받는 동안에 신체 검사도 받고 이렇게 다 이제 그 절차가 끝나면은 회사에서 이 근로자들을 이제 사업체로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고,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을 개시한 이후에 15일 이내에 그 고용센터에다가 이제 고용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게 단순 그 노동 근로자인 경우도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건가 보죠? 예, 그러니까 단순 기능 근로자인 그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렇게 확정된 인원에서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, 그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더 복잡한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 기능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그 할당된 인원에 대해서 그 특별한 심사 없이 이제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쉽게 더 빨리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전문직 같은 경우는 국내 내부인과 고용과 서로 다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해당되는 업종이나 또 이런 외부인을 고용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굉장히 까다롭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, 이런 단순 기능 근로자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고용센터 주관으로 해서 그 국내인을 고용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한다, 이러한 수로만 제출하게 되면은 바로 고용 허가가 떨어지면서 그 이력서를 보고 선정해서 채용하게 됩니다. 네. 뭐 우리나라에 그 단순 기능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나 건설이나 농축산업에 종사한다고 그러셨는데, 그런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는데, 이런 사업장에서 이런 절차나 이런 거를 정확히 잘 알고 하는 건지, 아니면 앞서 우리가 그 전에도 찍은 적이 있지만 그 아리셀 그 사건처럼 어떤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서 사실 그 제한된 인원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,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여기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아리셀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방문 취업으로 온 동포 근로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한국에 연구가 없는, 한국 사람과 관련 없는 순수 외국 사람들인데, 지금 총 17개 국가에서 그 송출을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원에 대해서 이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동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H2 비자로 오는데 그 사업장을 스스로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파견업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안 되는데, 그 아리셀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파업으로, 그러니까 파견으로 근무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런데 E9인 이렇게 사업주를 정해제해서 근무한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견이나 도급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고유한 사업장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노무 관리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,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외국인 고용은 우선은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이제 근로 조건을 이제 명시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임금이냐, 근로 시간이냐, 또 휴일 휴가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외국인 단순 기능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그 임금이 이제 그 최저임금에 맞춰져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위에서 최저임금은 이제 소정 근로 시간, 다시 말해서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대부분 정해지는데, 주로 노동 사건 중에 발생하는 거는 사업주가 좀 더 이 사람들을 최저임금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좀 근로시간을 6시 반으로 한다든지 7시간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되면은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도 않고 이제 최저임금만 주면서 그 하루에 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상담받은 사례를 보면은 이 근로자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이거 다른 회사에 갔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업주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불법인데, 그래서 왜 이게 이런 일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기들이 근로계약 체결할 때 9시부터 6시 반 했는데 30분을 일을 더 시켰다. 근데 그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.
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고 또 1년 동안 체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성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 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 위반이 되게 되면은 이 사업장은 그 고용 허가가 취소됩니다. 그리고 또 이 외국인들은 그러한 사업주의 어떤 위반 사항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은 근로계약 처음에 체결할 때 한 3년을 이제 기간을 체결하는데 3년 동안은 다른 사업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. 다만 그 사업장에 뭐 임금이 체불됐다든지 아니면 도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인권 침해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단순 기능 근로자들을 그 사용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실 다들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더 돈을 많이 주는 사업장을 간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3년 정도 이제 제한을 두는 이런 규정을 이제 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도 예외,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임금 처분했을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초창기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할 때는 사실 법적인 게 체계가 좀 많이 안 잡혀서 그렇게 그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수록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사실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서 좀 많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송출하는 국가인 뭐 동남아시아나 몽골, 뭐 중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거의 뭐 3배, 4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게 업무의 속성이나 이분들이 뭐 단기 순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좀 차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3년까지 근무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볼 때 어떤 차별이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좀 근무의 특징이나 이분들이 온 목적이나 또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고용 이런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도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비교 대상이 그 외국인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좀 그 한국에서는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